티브 수술 환자 피부 준비, 수술 받을 부위에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환자의 피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수술 환자 피부 준비의 목적은 외과적 절개 직전에 절개 부위 주변의 피부 상주균, 노말플로라, 그리고 기타 미생물들을 일시적으로 감소시켜서 수술 중, 그 다음 수술 후에 미생물의 증식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수술 후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정상적인 신체에 있어서도 사람 몸에는 평방센티미터당 100개에서 100만 개까지의 미생물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말 플로라를 비롯한 유해한 균들을 일시적으로 감소시켜서 수술 후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술 부위 피부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부위 피부 준비의 단계를 보면은 먼저 적정한 소독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코올을 쓸 것인가, 클로로헥시딘을 쓸 것인가,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쓸 것인가, 부위에 맞는 소독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환자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수술 부위를 확인을 하고 하는 확인 단계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제모가 필요하게 되겠죠. 머리카락이라든지 혹은 요즘은 바디 트렁크에도 굉장히 이제 털이 많이 나 있으니까 제모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고요. 첫 단계로 먼저 서지컬 스크러빙, 비누가 포함된 거품이 포함된 소독제를 이용을 하여서 스크러빙, 박박 문지른다는 뜻이죠. 스크러빙 해서 기계적, 물리적으로 피부 표면에 있는 상주균들을 제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인팅 단계가 되겠는데요. 페인팅은 적정한 소독 약제를 통해서 수술하는 동안 미생물 증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효과들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일 때는 쇼텀 액션의 소독제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수술 기간이 길 때는 롱텀 액션, 그래서 약제의 효과가 오랫동안 가는 소독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부 준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외과적 피부 준비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소독 부위에 맞게 임의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감염위원회 등에서 선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클로로헥시딘 알코올 프리핑 솔루션을 사용한다. 자, 알코올과 클로로헥시딘이 믹스된 제품이 되겠죠. 이런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자, 알코올 베이스드 클로로헥시딘은 롱텀 액션이고 브로드 스펙트럼, 여러 가지 균들을 다 오랫동안 홀딩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 베이스드 클로로헥시딘이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소독제에 대한 환자의 알러지 여부, 포비돈 아이오다인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클로로헥시딘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제에 대해서 환자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 주변의 피부 컨디션 상태, 청결도를 체크를 하고요. 창상의 오염도, 우리가 수술을 하고자 하는 수술이 클린 온도냐, 클린 컨타미네이티드 온도냐, 그 다음 컨타미네이티드 온도냐, 더티 임팩티드 온도냐에 따라서 소독제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독제들은 일반적으로 독성과 자극성이 없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겠죠. 사용하는 소독제인 알코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은 성분, 농도에 따라서 30%에서부터 70%, 83%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에틸알코올입니다. 이 알코올은 세포의 단백질에 침투를 해서 단백 변형을 일으켜서 살균작용을 하는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람 네가티브, 그람 포지티브 균에는 모두 엑셀런트 하나,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엑셀런트 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알코올은 휘발성이죠.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작용 시간이 비교적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이긴 하나 눈이나
귀 등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뮤코자 멤브레인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은 주의할 사항으로 인화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 적정 농도로는 60%에서 90%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부르고요. 50%는 에틸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틸 알코올과 이소프로필을 많이 사용을 한다. 대용량 에탄올에서부터 1리터짜리 작은 병들이 있고요. 그 흔하게 사용하는 소독제는 역시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5%, 10%, 그 다음 아이오단을 희석시킨 1%,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알코올을 포함시킨 아이오다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포비돈 아이오다인은 스크럽에 사용하는 비누가 섞인 제품이 있고 페인팅에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크럽이냐 솔루션이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포비돈 아이오다인은 역시 그람 네거티브 균에는 엑셀런트하고 그람 포지티브와 바이러스에는 양호한 작용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나서 액션을 하는데 시간은 좀 비교적 느린 편이고요. 작용 시간도 작용 유지 시간도 굉장히 짧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나 귀 등에는 자극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뮤코자에 있을 때는 낮은 용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간혹 포비돈 아이오다인에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아이오다인을 오랫동안 닦아내지 않고 계속 스킨 컨택트를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는 일리테이션, 자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수술이 끝난 후 즉시 제거를 해줘. 포비돈 아이오다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피부 준비 소독제는 클로렉시딘 글루코네이트가 되겠습니다. 농도에 따라서 2%, 4%, 0.5%가 있고요. 70% 알코올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그람 네거티브균은 엑셀런트 하고요. 그람 포지티브와 바이러스에는 그냥 양호한 정도의 작용을 하고 소독제를 바르고 나서 작용이 시작되는 시간이 알코올에 비해서는 낮죠. 떨어지고요. 약효의 지속성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막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되지 않고요. 네이도에도 클로렉시딘 글루코네이트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고요. 뮤코자 멤브레인에도 주의 깊게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비돈 아이오다인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피부에 남겨두었을 때는 자극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소독제들의 장점만 모아서 제품화된 소독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으로 된 것들이고요. A용액과 B용액을 눌러서 터뜨려서 믹서해서 쓰는 것들인데 결국 아이오다인과 알코올을 믹서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명으로는 듀라프랩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람 네거티브, 그람 포지티브, 그 다음 작용시간도 빠르고요. 알코올하고 믹스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이러스에는 그냥 양호한 정도이고 지속성은 보통인 이런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일회용 제품이 되겠죠. 눈이라든지 귀, 그리고 각막, 그리고 신경에는 데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뮤코자 멤브레인에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제품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알코올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인화성이 강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페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알코올이 믹스된 이런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품명으로는 클로랩이 되겠네요. 클로랩. 이 제품은 그럼 네거티브에도 엑셀런트하고 포지티브에도 엑셀런트하고 그 다음 작용 시작 시간도 빠르면서 지속성도 엑셀런트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바이러스에는 약간
뒤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눈이나 각막에는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귀에도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 뮤코자 멤브레인에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화성이고요. 페인팅하고 나서는 최소 3분 이상 건조를 시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따라서 쓰던 소독제는 병 입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따라버리고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런 병들을 개봉을 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한 체온 조절 등을 이유로 워밍하지 않고요. 온장고에 넣어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워밍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짙어지면서 화학적 화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소독액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여서 피부에 주름 잡힌 부위, 환자의 등 쪽, 혹은 토니켓 주변, 그 다음 ESU 플레이트, EKG 일렉트로드 등 주변에 고여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프로텍션하는 observable 폴을 깔아주고 나서 스킨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부 소독 시에 서지컬 사이트 마킹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프리퍼레이션 하도록 하고, 수술 부위의 육안으로 보이는 심한 오염은 스크러빙, 이렇게 박박 문지르죠. 장갑을 끼고 박박 문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스크럽 솔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문질러서 오염을 제거한 후에 페인팅을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페인팅 할 때는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페인팅 할 때는 그야말로 위에다가 소독제만 발라주면 되는 것이므로 스크러빙과 페인팅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은 회원부 수술이 아닌 이상 수술 피부 준비 전에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독제들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소용량 포장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100cc라든지 200cc 소용량 포장을 사용하기를, 수술 부위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다시 한번 수술 부위 피부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되겠죠. 클린 온도냐, 더티 온도냐, 그 다음 수술 부위가 어디냐, 팔다리냐, 귀냐, 눈이냐, 머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수술 부위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을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제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체크리스트, 브리오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속 및 액세서리 제거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런 피어싱들은 제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제거할 수 없는 피어싱인 경우에는 이 피부 준비를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반드시 건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제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집도의와 상의하여야 하고, 어디서 하느냐? 수술실에서, 수술실 준비실에서 언제? 절개 시간에 건져봐야 어떻게? 클리퍼를 사용하여 제모를 한다 라고 보시면서, 소독제 사용 시에는 린트 프리, 막 이렇게 보풀하기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코튼이나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고요. 스펀지 종류, 꺼즈 종류를 사용하면 되겠죠. 린트 프리 글로스나 스펀지를 이용을 하고, 절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향하여 소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더블 디핑 금지,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한번 사용한 스펀지를 다시 소독제에 넣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두 번 담그지 말라, 소독제에 스펀지는 두 번 담그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자리나 오염된 부위에 접촉한 스펀지나 포셉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오염된 부위에 닿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즉시 스펀지나 포셉을 버려라, 그런 말이 되겠고, 다음 백트랙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염된 부위가 있더라면은 오염된 부위를 소독을 할 때 이렇게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소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염 물질을 갖다가 바깥으로 자꾸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백트랙을 쓰게 되면은. 제품으로 된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카로티드 아테리라든지, 그 다음 막힌 혈관들, 종양 부위, 트라우마틱 운드, 그 다음 부포롤은
복부, 그다음 귀나 눈, 트라키아 등은 굉장히 피부하고 얇은 부위들이죠. 피부가 얇아져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소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보면은 수술 중 수술포가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 드레인을 꽂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충분히 넓은 부위를 소독을 하도록 합니다. 페인팅한 소독제는 닦아내지 말고 권장하는 대로 충분히 건조를 시켜라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술 부위 준비 절차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시행자는 손위생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체온 유지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부분만 노출하도록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환자를 옷을 다 벗긴다든지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다음 이러한 서지컬 세이프티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술 부위 표지 및 알레르기 여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자, 환자를 확인을 하고 무슨 수술을 하는지, 수술 부위는 어디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항생제라든지 다른 약제들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꼭 확인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품을 준비를 하고 스크럽과 페인팅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부위 피부 준비를 할 때 오염 부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염이 가장 심한 부위는 별도의 스펀지를 이용하여 가장 마지막에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부부터 닦아 들어가면서 이 오염이 심한 부위는 마지막에 닦아준다. 오픈 운드 사이너스 얼서 부위, 그 다음에 인테스티널의 스토마, 그 다음 버자이나 혹은 에누스 등에 사용한 스펀지는 한번 사용한 다음 버린다. 이런 오픈 운드에 사용한 스펀지는 한 번씩만 사용하고 이렇게 한 번씩만 사용하고 버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는 오픈 운드 그리고 바디 오리피스 전에 소독한다.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페니스의 경우 포피를 당겨서 소독을 하고 괴사성 근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 스킨이 온전하게 다 있는 상태라면 통상적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스킨이 손상된 경우는 오염 부위 소독 방법에 따라 별도의 스펀지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라고 보시면, 그 다음 제모 헤어 리무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물론 손 세척 후 깨끗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싱글 유저 클립 헤드를 이용하여 제모한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이런 클리프, 삭발기, 상모기가 되겠죠. 이용하여 제모를 하고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으로 짧게 짧게 커팅한다. 길게 한꺼번에 밀지 말고 짧게 커팅을 한다. 그 다음 남아있는 잔틀들은 접착 테이프, 플라스터가 되겠죠. 폴리스터를 이용해서 털어내도록 하고요. 사용한 클리프 헤드는 샤프 컨테이너에 버리고, 이런 레이저들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스카를 남기고 나중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레이저는 권장하지 않는다. 자, 스크러빙 단계가 되겠는데, 스크러빙은 비누가 섞여 있는 소독제라고 했죠. 용기에 소독제를 따르고 용법에 따라서는 웜 스트라일 워터를 믹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박 문지르는 단계가 되겠죠. 수술 부위를 박박 문지르는 단계, 스크러빙. 그리고 물론 이런 스크러빙을 할 때 용액이 고이거나 시트가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 흡수성 타월을 깔아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형 및 원형으로 피부를 기계 및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단계가 되겠죠. 마지막에는 멸균수를 적신 웻거즈로 마지막으로 닦아내 주기도 하죠. 깨끗하게. 충분하게 스크러빙이 되었으면 타월을 완전히 펼쳐 소독한 부위를 이렇게 덮고요. 탁탁탁 소독제들을 타월에 흡수되도록 닦아줍니다.
그리고 타월을 끌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부터 한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 가장자리를 잡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타월 중간을 잡고 끌다가 보면은 이 가장자리들이 다시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 중간 부위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페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페인팅은 문지르는 단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소독제를 바르는 단계. 페인팅은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마찬가지 페인팅 아래 부위에다가 타월 등을 흡수성 포를 깔아주고요.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페인팅한다. 그 다음 소독제를 닦아내지 말고 조심스럽게 건조를 해라. 깔아놓은 방포 등은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라. 가 또 페인팅의 일회용 제품들은 제조사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는데 주변 부위부터 절개 부위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앞뒤로 스트로크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는 30초. 백앤포 스트로크를 사용했을 때는 30초. 그 다음 인기날이라든지 엑실라리 등 웹 인시전 사이트는 2분 동안 닦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젖은 부위라든지 머리카락이 있는 이런 부위들은 3분 동안 반드시 건조를 시켜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초에서 2분 동안 스트로크를 하고 최소 3분간은 건조를 시키라. 털이 많은 부위는 건조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알코올은 건조되면서 멸균 작용이 시작되므로 건조는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이런 일회용 제품들은 저체중아 미숙아에게는 출혈성 괴사와 피부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